여러분,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무려 44년 만에 정말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우리가 받는 연금을 포함해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꿀팁들도 마지막에 준비했으니 끝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연금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연령이 바뀌면 우리가 받는 연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연령이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그 이전 출생자들은 점진적으로 수급 연령이 낮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노인 연령 기준과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현재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인 연령이 70세로 올라가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5년 늦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약 700만 명인데 이분들이 5년간 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금 60세이신 분이 계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5년 후인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연령이 70세로 올라가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 노후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인데 이것이 늦춰진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9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5년간 못 받는다면 개인당 약 2천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65세를 노인으로 분류했을까요? 이 기준은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4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이를 공식화했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범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70년에는 이 비율이 46.4%까지 올라간다는 예측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거의 65세와 지금의 65세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981년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66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3세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17년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건강수명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예전에는 65세가 되면 몸이 많이 쇠약해졌지만 지금의 65세는 여전히 활력이 넘치고 경제활동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과 70대 초반 분들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여행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심지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노인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찬성 의견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노인 관련 복지 예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각종 경로우대 혜택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2054년까지 노인 부양률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65세는 예전과 달리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도 정년을 연장하고 있고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노인 연령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입니다. 일본은 이미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활발하고 유럽 여러 나라들도 연금 수급 연령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적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반대 이유는 복지 공백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제도들이 65세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65세부터 69세까지는 어중간한 상태가 됩니다. 노인도 아니고 중년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일자리를 잃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의 정년이 60세이고 실질적인 퇴직 연령도 65세 전후입니다. 일은 60대 초반에 그만두는데 노인 혜택은 70세부터 받으라고 하면 5에서 10년 동안의 공백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건강 격차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건강하게 나이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여건이나 직업, 거주 지역에 따라 건강 상태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신 분들은 65세에도 몸이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 70세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네 번째로 행정적 부담이 큽니다. 노인 연령을 바꾸려면 관련된 수십 개의 법률과 수백 개의 조례를 모두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시스템과 절차도 모두 바꿔야 하는데 이에 따른 혼란과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언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정을 보면 우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법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025년부터 10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2025년에는 66세, 2035년에는 67세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서 2075년 정도에 70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제안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범부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관련 제도들을 점검하고 노인 연령 상향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일정을 정리해보면 2025년 하반기까지는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2026년 정도에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시행은 빨라야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5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받고 계시는 혜택들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교통비 할인, 문화시설 할인 등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어떤 것들인지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경과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노인 연령이 올라간다는 것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평생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각종 혜택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부터 70세까지의 생활비를 별도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식 기관의 발표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 연령 70세 상향 조정은 장단점이 모두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복지 공백과 형평성 문제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텐데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정책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인 연령이 몇 세든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은 부모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적어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